안녕하세요. 러블리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8과의 내용을 선생님과 같이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는 수업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늘 알고 있듯이 교과서가 필요하니까 교과서와 필기도구를 준비하고 수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친구들은 교과서 156페이지 펴볼게요. 선생님도 156페이지를 열어보겠습니다. Read and think. After you read. 자, 156페이지에는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에 대한 간단한 정리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 거예요.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여러분 멈췄다가 풀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잠시 화면을 멈춰놓고 풀어본 다음에 답을 맞추도록 할게요. 자, 먼저 대략적인 내용부터 알아보도록 할 건데 여기 지금 해야 될 것이 Graphic Organizer. Graphic organizer. 네, 우리가 도표에다가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는 부분이에요. 자, 앞의 내용을 잠깐만 생각해 볼게요. 앞에 우리가 본문에서 배웠던 부분들이 뭐였냐면 우리 친구들이 너싱홈이라고 하는 요양원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 요양원에 방문할 때 뭐가 필요하다고 했더라? 기프트가 필요하다고 했죠. 선물이 필요해서 돈을 모으는 활동을 뭔가를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일종의 플리마켓이었죠. 벼룩시장을 해서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들을 가져와서 뭐 약간 옥션, 경매처럼 이렇게 팔아서 돈을 수익금을 raising money라고 앞부분에 그런 표현이 나왔는데 돈을 모으는 활동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은 돈을 가지고 이제 시장에 가서 맛있는 과일, 프루트도 사고 여러 가지 음식들을 사고 그리고 또 공연도 준비해서 친구들의 실제 요양원에 가서 아주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이런 말로 마무리가 되고 있죠. 자, 그럼 날짜에 따라서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 학생들이 한 일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봅시다 라고 했어. 자, 먼저 December 23rd, 12월 23일부터 밑에 January 1st, 1월 1일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의 시기와 약간 비슷하죠. 자, 빈칸 한번 채워볼게요. 연필 들고. 먼저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 12월 23일에 이제 계획을 세운 거야. Plan to visit a nursing home. plan이라고 하면 계획을 세우다죠. nursing home, 요양원에 가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plan to raise blank, 이것을 raise 할 계획을 세웠다. to buy gifts. 선물을 사려면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 맞아, 돈이 필요해. 그래서 raise 돈을 모으다 라고 하는 말, 돈을 모금하다 라는 의미로 money 이렇게 나서 plan to raise money to buy gifts. 자, 선물 살 계획을 세웠고요. 다음 December 27th, 12월 27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2월 27일에는 실제 정말 플리 마켓이 일어났던 날이죠. 기억나죠? 자, 볼게요. Bring special items to school. 학교에 아주 자기의 특별한 물건들을 가져왔어. 자, 우리가 요렇게는 아니지만 아주 축소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벼룩시장 활동을 해봤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뭐 그냥 일반적인 것들을 가져온 친구도 있지만 정말 특별한 것들을 보여준 친구들도 있었잖아요. 반에서. 그런 경우를 생각하면 되고. 두 번째 읽어볼게요. Sell them to people. 그리고 그걸 사람들에게 팔았어요. 우리 앞에서는 3명의 선생님과 학생들이 나와서 팔았었고 그 다음 December 30th. 12월 30일이야. 12월 30일에는 buy gifts, 선물을 샀어요. at a blank. 어디에서 샀는지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멈춤해놓고 적어보세요. 잘 모르겠는 친구는 당연히 교과서 참고해도 좋아요. 12월 30일에 있는 부분에 가서 선물을 산 장소를 찾으세요. 자, 선물 산 장소는 어디죠? 뭐 마트 이런 데보다는 지역에 있는 시장을 찾아간 거였어요. local market이라고 하는데 Buy gifts at a local market. 맞아. 우리 동네에 있는 시장에 가서 선물을 샀고 그 다음 또 다른 친구들은 some students, 어떤 애들은 이렇게 했고 the others, 나머지들은 이렇게 했어 라는 표현이 교과서에 있었는데 다른 친구들은 Practice songs. 노래 연습을 했어요. 이제 가서 노래를 불러드려야 되니까 요즘 같으면 트로트가 유행하니까 뭐 그렇게 트로트 같은 걸 아이들이 연습했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드디어 January 1st. 1월 1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visit the blank with gifts. 선물을 가지고 어디 가야 됐더라? 그쵸, 이 친구들이 최종적으로 갈 곳은 nursing home이었죠. 그래서 Visit the nursing home with gifts. 요양원에 드디어 방문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다 못한 친구는 다시 백해서 화면 보면서 정답 적어주면 되겠어요. 교과서에 정답이 있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으면 이제 밑에 부분에 있는 Details. 좀 더 세부적인 사항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플리마켓에서 아까 3명의
학생 그리고 선생님이 물건을 팔았었는데 여기 각각 그 사람들의 얼굴이 여기 나왔어요. 기억이 나죠? 이분들의 얼굴이 나왔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판 물건들을 영어로 이렇게 this 라고 지칭을 해놨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연결해주면 되는 거야. 자, 먼저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볼게요. 선생님이 시작하면 소리 들리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 천천히 읽어보세요. 첫 번째 넘버 원 시작. Thanks to this, I made many friends. 자, 이거 보이는 대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Thanks to 라고 하면 누구누구 덕분에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것 덕분에 I made, 나는 만들었다 many friends, 친구를 많이 사귀었어. 이것 덕분에. 이게 누구였는지 혹시 기억나요? 자, 아는 친구는 밑줄을 한번 선을 연결해 보세요. 자, 선생님이 기억하기에 지성이라는 친구가 어떤 다른 지역에서 이사를 와서 처음에는 친구가 없다가 PE 시간에 PE 클래스라고 했으니까 체육 시간이야. 그때 골을 2골 넣고 친구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의미의 글을 써서 굉장히 스페셜한 물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날 거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문장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볼게요. 넘버 2 시작. I got this on my birthday. 자, 이것도 직역해보면 나는 이것을 갖게 되었어요. 언제? 내 생일에 my birthday라고 했죠. 생일에 이걸 받게 된 사람은 이제 남은 둘 중에 누구일까? 호준이일까? 아니면 미송 선생님일까? 송 선생님일까? 맞아요. 선생님 정답은 선생님이죠. 선생님이 비틀즈 앨범을 아빠로부터 받았다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소개를 했었죠. 다음 마지막 넘버 3 3번 문장 한번 같이 읽어보고 뜻을 알아볼게요. Ready? 준비됐죠? 시작. I'm ready to give you this on Saturday. 해석해보면 be ready to 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 무엇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는 의미야. 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 give you, 너에게 줄 준비가 되어 있다. this, 이것을 on Saturday, 언제? 토요일에 당신에게 이걸 줄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남은 건 우리 호준이죠. 호준이가 줄 수 있는 건 뭐였죠? 자, 여기 있는 모래시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time이었어. 시간이었어. 그래서 호준이가 정답이에요. 자,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 한번 읽어봤던 내용들이 새록새록 생각나길 바래요. 혹시 기억이 안 나는 친구는 다시 백해서 본문을 한번 쑥 훑어보는 것도 좋은 정리 방법 중에 하나이겠어요. 자, 이제 156페이지의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culture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건 사실 답을 모를 수도 있어. 이미 뻔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모른다고 틀린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고 여러 가지 기금을 모으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기금을 모으다라고 할 때 raising money라고 아까도 나와 있었는데 그럼 알맞은 명칭을 한번 우리가 연결해 볼게요. 이름이야 만들기 나름이겠지만 먼저 봅시다. 영어부터 먼저 읽어볼게요. 첫 번째 영어는 Raising money online. 자, 이게 무슨 말일까? raising money는 아까 돈을 모금하는 거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online이니까 온라인으로 돈을 모으는 거야. 위에 있는 세 개의 그림 중에 어떤 게 온라인으로 돈을 모금하는 걸까? 그쵸. 눈으로 딱 봐도 뭔가 웹사이트가 나와 있는 세 번째. 아마 Saving Pandas, 판다를 구조하는 그런 사이트인가 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Bake sale. 베이크 세일이라고 했어. 베이크 세일은 빵을 나눠주는 자선 장터? 뭐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빵을 팔면서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도와주겠죠. 빵 그림이 있는 이렇게 되겠죠. 근데 마지막 하나 남았어. 우리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있는 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Walkathon. 다시 한번 Walkathon. 한번 따라해볼게요. Walkathon. walkathon이라고 했는데 이게 뭘까 딱 보면 walk는 걷다라는 거잖아요. thon 이게 뭘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marathon이라고 하는 말 기억나죠? 한국말로 하면 마라톤이야. walkathon은 마라톤의 걷기 버전인 거죠. 그래서 걸어서 돈을 모금하는 그런 방법. 위에 보면 2번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걷기로 돈을 모금하는 방법도 있다고 해요. 전에 TV에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더라고요. 예를 들면 모험을 해서 자기가 모험을 한 것의 대가로 돈이 모이면 그걸 가지고 또 병원을 짓는 데 기부를 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돕는 기부 행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아직은 어리지만 지금부터 곰곰이 생각해보고 내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돕고 같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잘 살펴보는 것도 즐거운 삶을 위한 방법이지 싶어요.
자, 이제 158페이지 잠깐 Focus 친구들. on language. 자, 158페이지는 우리 그라마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 1학년 때 배우는 마지막 문법인데 A에 해당되는 문장을 보면 한 문장만 볼게요. I gave Mr. Snowman my scarf. snowman이라고 하면 눈사람이잖아요. 나는 눈사람한테 내 스카프를 줬어 라고 하는 거. 여기 gave라고 하는 동사는 give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이죠. give 동사는 우리 보통 뒤에 목적어가 2개 나오는 동사다라고 알고 있고, 그래서 얘를 수요동사라고 해요. 수요동사라고 하는 말 들어봤을 건데, 자, 수요동사는 이것만 기억하면 돼. 뒤에 목적어가 몇 개 나온다? 그렇지, 2개 나온다. 그래서 간접 목적어 앞에 나오는 걸, 그리고 뒤에 나오는 걸 직접 목적어라고 하고, 보통 간접 목적어는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석을 하고, 그리고 직접 목적어는 무엇 무엇을 혹은 무엇 무엇을 이라고 해석한다는 것 정도만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B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자, B에 해당되는 건 이번에 뭐였냐면 비교급이라고 하는 건데, 이 문장 하나만 볼게요. Ted is smaller than Matt. Ted is smaller than Matt 이라고 했는데, 선생님 생각에 Ted는 고양이인 것 같고, Matt은 여기 지금 농구를 하는 이 어린 밤토리처럼 생긴 아이인 것 같은데, Ted가 이제 smaller, 더 작아요, Matt보다 라고 했지. 둘의 키를 비교할 때 우리가 비교급을 사용해요. 자, 그래서 비교급은 두 대상을 비교할 때 형용사 또는 부사를 사용해서 비교급을 만들고, 비교급 뒤에는 문장 안에 보통 THAN, than이 들어가서 비교 대상 사이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문장으로 표현해줘요. 이것도 문법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 복습해 본 거예요. 혹시 연습이 더 필요한 친구는 교과서에 있는 문제나 아니면 선생님이 나눠준 프린트를 참고해서 더 공부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이제 마지막 정리 문제, wrap-up 문제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자, wrap-up 문제에 가면 words부터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천천히 살펴볼게요. 먼저 words and expressions에 보면 단어가 4개 있어. 그리고 문장 4개에다가 갖다 채우는 건데, 자, 여러분 여기 박스 안에 있는 단어 4개의 특징이 공통점이 있어. 뭘까요? 눈치챈 친구들이 있으려나? 자, 맞아요. 뭐뭐다 라고 끝나는 동사들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raise는 어떤 의미일까? 여기서는 모으다 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했죠. 8과에서는. guess는 추측하다. 그 다음 단어 읽어볼까요? Invite. invite. 얘는 초대하다. 그 다음 단어 Taste. taste. 얘는 맛보다 라는 단어야. 자, 이 단어들을 한번 천천히 넣어볼게요. 넘버 1. 자, 선생님 하기 전에 잠깐 멈춤해 놓고 문제 먼저 풀고 다시 플레이 하세요. 자, 선생님 시작할게요. 1번. You can blank many kinds of food at the festival. 너는 페스티벌, 뭐지? 그렇지, 축제지. 축제에서 많은 종류의 음식을 뭐 할 수 있어. 자, 축제에 가면 뭐가 꽃이더라? 나는 항상 축제에 가면 먹는 게 좋더라고요, 선생님은.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해줘서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You can taste many kinds of food at the festival. 네, 너는 축제에 가면 많은 종류의 음식을 먹어볼 수 있어. 라고 했고. 자, 두 번째 답 한번 볼게요. Number 2, can you blank the meaning of the sign? The meaning이라고 하면 의미죠. sign은 기호야. 너는 저 기호의 의미에 대해서 raise 할 수 있니? guess 할 수 있니? invite 할 수 있니? 감이 오죠. 정답은 guess. 저 기호의 의미에 대해서 너 추측해 볼 수 있니?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서 sign은 뭐 표지판 정도 해석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서 표지판이 뭘 의미하는 거야? 이럴 때 요 문장을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세 번째 문장입니다. 이제 단어 2개 남았어. raise랑 invite랑. 자, will blank money to help people in need. 자, 여기서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될까? 여기 보면 people in need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해석이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건데,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in need, 필요로 하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란 부분이어서 요거는 어려움에 처한이라고 이렇게 좀 더 자연스럽게 의역을 해주면 되겠어요. people in need라고 한꺼번에 그냥 뭉뚱그려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렇게 해석해주세요. 우리는 blank money, 돈을 이렇게 할 것이에요. to help, 뭐 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people in need,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돈을 뭐 할 거예요? 정답은 그렇죠. raise예요. 들어볼게요. We will raise money to help people in need. 자, 이제 이해됐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모을 거예요. 자, 다음 네 번째 문장 보도록 하겠어요. 자, 네 번째 문장은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지만 한번 찬찬히 보면 How many people will you blank to the party?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너는 파티에 이거 할 거니? 자, 파티에는 사람을 그치, invite, 초대해야겠죠. 초대할 거니? 라고 물었어요. 자,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상황이 풀리고 자, 모두 다 건강해지는 그날이 오면 여러분들도 파티에 친구를 초대하고 뭐 이런 활동들을 할 텐데 그럴 때 이제 친구한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이번엔 리스닝 문제야. 자, 리스닝 듣기 전에 먼저 질문을 한번 볼게요. Number 5. The girl will pay blank dollars for the green cap. 여자아이는 green cap이니까 무슨 색깔 모자? 그치, 녹색 모자한테 모자를 사기 위해서 얼마를 지불할 거야 라는 표현이야. 자, 그럼 얼마를 지불하는지 들어보세요. 듣고 답부터 적어보세요. Ready? 준비됐죠? 갑니다. May I help you? Yes, please. How much is that red cap? It's $30. Oh, it's too expensive. Then, how much is the green one? It's $17. It's very popular. Okay, I'll take it. 네, 사실은 여자아이가 red cap과 green cap 두 개를 비교했었는데 조금 뭐가 더 비쌌더라? 그치, red cap이 비쌌어. 혹시 얼마였는지 기억나요? 맞아요. $30라고 해서 $30였어. 그래서 너무 비싸다고 하면서 green cap을 선택했는데 green cap은 몇 달러? 답 적었으면 네, 선생님이 공개할게요. $17. 네, $17였어요. 자, 그 다음 문제 들어볼게요. 자, 넘버 6, 6번 문제부터 보면 The boy will learn sign language. 자, 여러분, language라고 하는 건 언어죠. 근데 그 앞에 sign이 붙었어. sign, 기호로 하는 언어야. 이게 뭘까? 그쵸, 수화라는 걸 이렇게 영어로 sign language라고 해요. 그래서 그 소녀는 sign language, 수화를 배울 거야. He wants to 그는 무엇을 하고 싶어서야. 자, 뭘 하고 싶어서 수화를 배우게 됐는지 그 동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준비됐죠? 연필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Do you have any plans for the vacation? Yes, I do. I'm going to learn sign language. Why do you want to learn sign language? I want to communicate with my cousin. He can't hear. 자, 여러분 답을 찾았나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Do you have any plans for the vacation? Yes, I do. I'm going to learn sign language. Why do you want to learn sign language? I want to communicate with my cousin. He can't hear. 자, 정답을 보기 전에 대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So, do you have any plans for the vacation? 우리도 이제 곧 방학인데 방학 때 계획이 있니? 라고 물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하죠. Do you have any plans for the vacation? 라고 했더니 남학생이 Yes, I do. 나 있어. 여기 이 do는 위에 있는 have plan, I have a plan 대신에 사용된 대동사야. 지난번에 한번 선생님이 설명했었어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왔었을 때 나 계획이 하나 있는데 I'm going to learn sign language. 아, 수어를 배우겠대. 그래서 궁금하잖아. 여학생이 묻는 거야. Why do you want to learn sign language? 왜 배우려고 하는데 수어를? 이라고 물었더니 자, 여기가 키포인트야. 잘 봐요. I want to communicate with my cousin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르는 단어 혹시 communicate 이란 단어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거는 의사소통하다 라고 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I want to communicate. 의사소통하고 싶어. 대화하고 싶어. 이런 말이야. With my cousin. 누구랑? 내 사촌이랑. 아, 이 문장을 갖다 쓰면 되겠구나. 그쵸? He can't hear. 그 친구가 들을 수 없거든. 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The boy will learn sign language. He want to 뭐 하고 싶어서? 의사소통하고 싶어서. 아까 그 C로 시작하는 단어 communicate 갖다 쓸게요. 누구랑? 사촌이랑. With his cousin. 자, 이렇게 정답이 쓰여지면 되겠죠. 대본을 봤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답을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다 됐으면 스피킹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요건 쉬우니까 요건 쌤이랑 같이 보자. 넘버 7, 7번 질문이 이거야. How much is this scarf? 그 스카프 머플러 얼마야? 라고 했어. 자, 얼마인지 적혀있지. 그럼 그건 얼마다? 라고 할 때 어떤 표현을 쓰죠? It's라고 쓰잖아.
그럼 it's 7,000원 써야 돼. 7,000 won. 자, it's 7,000 won. 자, 그 다음 질문은 약간 주관적인데 여러분 각자 써보세요. 넘버 8 질문을 보면 Why do you like winter? 이 친구가 윈터를 좋아하나 봐. 너 겨울이 왜 좋아? 라고 했어. 근데 여기 눈사람이 있잖아. 그러면 눈사람이 좋아서? 눈사람을 만들고 싶어서? 라고 해주면 되겠지. 그럼 일단 why라고 물으면 여러분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받아줄 거야. 그게 뭐더라? B로 시작하는 거? 그렇지. because지. 그래서 답은 because 왜냐하면 나는 like snowman. 나는 눈사람이 좋거든. 아니면 뭐 I can make snowman. 눈사람을 만들 수 있어서. 이 정답은 볼게요. 이렇게 써있네. Because I can make snowman. 왜냐면 나는 눈사람을 만들 수 있거든. 이라고 했어. 자, 여기까지 충분히 따라올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자, 이제 다음은 리딩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자, 지금 보이는 요 지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앞부분에 우리 교과서 본문에서 리딩 부분에서 뭐가 나왔냐면 아이들이 이제 클래스 101, 1학년 일반 친구들이 이제 널싱홈에 방문을 했고 즐거운 하루였다 하고 끝났어. 그리고 나서 밤에 저녁 때 집에 와서 한 친구가 자기의 다이어리를 쓴 거야. 다이어리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자, 내용을 읽어보기 전에 질문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항상 리딩 문제를 풀 때는 지문을 보기 전에 질문을 먼저 봐야 하는 거야. 그래야 답을 빨리 찾을 수 있거든. 수능을 볼 때도 그렇고 좀 더 어려운 그런 대외적인 시험을 볼 때도 꼭 기억해 주세요. 넘버 9, 아홉 번째 질문부터 먼저 볼게요. Where did the writer and her classmates go today? 작가와 그녀의 classmates, 친구들은, 학급 친구들을 classmates라고 하잖아요. 친구들은 어디에 갔었나요? 자, 이제 그거 써주면 되고, 그럼 얘들아 이거 답을 쓸 때 the writer and her classmates라고 하는 걸 한 단어 뭘로 바꿀 수 있을까? 그치. they라고 말한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건데 자, 너 빼고는 모두 다 3인칭이니까 그럴 때 복수형이면 they라는 단어 무조건 갖다 써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they로 시작하는 말로 이제 문장 완성해주면 되고 다음 10번 질문 한번 볼게요. 10번 질문에 What did the writer and Yuna do at the concert? 라이더와 뮤나가 콘서트에서 뭘 했는지 들어서 자, 본문을 보고 답을 찾아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Today I visited a nursing home with my classmates. 오늘 나는 어디에 방문했다? 요양원에 방문했다. With my classmates, 우리 반 친구들이랑. 자, 일기 내용이 이제 딱 감이 오죠. 그 다음 문장 여러분 따라 읽어도 좋아요. The people there welcomed us. The people there는 그곳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겠지? Welcome, welcome 뭐야? 환영했다. us, 우리를 환영했다. 그 다음 We had a small concert for them. 우리는 small concert니까 뭐 작은 음악회를 for them, 그들을 위해서 준비했다. Yuna and I played the guitar, and other students sang old pop songs. 이 친구들이 어떤 콘서트를 했냐면 유나와 나는 play the guitar, 기타를 연주했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 다른 학생들은 old pop song이니까 뭐 흘러간 노래, 옛날 노래를 불렀다. 자, 아무래도 널싱홈에 계신 분들이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지금으로 치면 BTS 노래를 불러드린다고 하면 쟤들이 뭐 하는 걸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에 즐겨 들으셨던 노래들, old pop song을 이제 연습해서 불러드린 거예요. All the people enjoyed the concert.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콘서트를 즐겼다. Today was a really wonderful day. 오늘 정말 멋진 하루였다. 자, 어려운 문단은 아니죠. 자, 그럼 답 찾아볼게요. 자, where did the writer and classmates go today? 이들이 오늘 간 곳은 they, 그들은 갔었다. 자, 지금은 오늘 낮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쓰는 거니까 과거형으로 써줘야겠지. 그들은 갔었다. went to 라고 쓰거나 아니면 위에는 어떤 표현이 나와 있냐면 visited라고 하는 표현이 있으니까 they went to 혹은 visited 이렇게 써주면 돼. 어디를? nursing home. 이 문장 그대로 갖다 써도 되겠다. 그쵸? 그래서 정답은 they visited a nursing home 혹은 they went to a nursing home 이렇게 할게요. 자, 이제 10번 문제 볼게요. What did the writer and Yuna do at the concert? 유나와 작가, 여기 글을 쓴 아이 둘이 했던 건 뭐였더라? 자, 위에서부터 1, 2, 3, 4 네 번째 문장에 보면 여기 play the guitar라고 하는 말이 나왔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the writer and Yuna는 대명사 한 단어 뭘로 바꿔야 되지?
그렇지, they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they, 그들은 연주했다. play the guitar. 그대로 갖다 쓸게요. They played the guitar. 이렇게 해주면 정답 되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드디어 grammar and writing, 문법 부분입니다. 자, 앞에서 우리 두 가지 문법사항 배웠는데 기억나요? 하나는 동사 뒤에 목적어가 2개 있는 수요동사라고 하는 걸 배웠고, 또 다른 문법은 비교급, 2개의 물건, 사람, 사물에 대해서 비교를 할 때 이렇게 비교급이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보통 형용사나 부사 뒤에 ER을 갖다 붙이고 문장으로 만들 땐 than이라고 하는 걸 그 뒤에 하나 더 써줘서 2개의 대상에 대한 비교 문장을 만들죠. 자, 그럼 연습 문제 한번 볼게요. 오늘 제이크가 주어야 Some flowers bought her. 이게 무슨 말일까? 아, 제이크가 남학생인 것 같아. 제이크는 그녀에게 꽃을 사주었다 같아. 그러면 Jake. 다음에 사다라고 하는 말은 buy의 과거형 bought겠죠? Jake bought. 그 다음에 그녀에게. 목적어가 2개일 경우에 선생님이 아까 잠깐 설명했었는데 목적어가 2개일 경우에 사람을 나타내는 목적어를 먼저 쓴다고 했어요. Jake bought her. 그 다음 some flowers. 정답은 Jake bought her some flowers. 이렇게 해줘야겠죠? 자, 문제를 풀기 전에 잠깐 스탑해놓고 문제를 풀도록 하세요. 다음 12번. 자, 한번 볼게요. Soccer blank online game이라고 했어. 아, 그리고 괄호 안에 있는 걸 봤더니 more is than exciting 이라고 나왔어. 비교급 문장을 만드는 거야. 비교 대상이 뭐냐면 soccer. 축구와 온라인 게임 이렇게 2개 중에 2개를 비교하는 건데 여기서는 시나리오에 따르면 soccer가 온라인 게임보다 더 재밌는 거거든. 자, 그럼 여러분 문장 만들어 볼게요. 자, 자기 문장 만들었으면 선생님 정답이랑 확인해 볼게요. 우선, 자, 여기서 exciting 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나왔지. 이건 흥미있는 거야. 그러면 exciting 뒤에 excit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비교급으로 만들어 주려면 exciting이라는 단어는 앞에 more이라고 하는 걸 붙여야 돼. 더 흥미있는이라고 할 때. 그리고 exciting 뒤에 비교 대상인 than, 비교 대상이 나와야 되는 단어 앞에 than, 뭐뭐보다 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야겠죠? 정답은 Soccer is more exciting than online games. 축구는 온라인 게임보다 훨씬 더 흥미있어 라고 하는 문장으로 마무리가 되겠어요. 자, 여러분 조금 긴 듯 하지만 탈과 정리는 여기까지이고요. 교과서 관련된 선생님의 강의는 오늘로써 이걸로 딱 마지막이에요. 그동안 정말 긴 시간이었어. 4월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 듣느라 정말 수고 많았어요. 선생님이 좀 더 여러분들과 재미있게 또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그래도 코로나라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만큼 잘해준 것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수고했다고 말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애썼어요, 여러분. 2학년에 올라가면 이제 시험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겨울방학 동안 부담을 갖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지금부터 모든 걸 다 끝내야지 라는 생각보다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그 부분을 조금씩 차츰차츰 하나씩 채워나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그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자, 방학이 될 때까지 선생님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